드릴게요. 우리 연결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56페이지인가요? 아니 64페이지죠. 양자 사행설명서 64페이지인가요? 아미노산이 맞아요? 네,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사님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먹어도 이 니신하고 트립토판이 정상으로 안 간대요. 그래, 에이 거짓말 그랬더니 그거예요. 똑같아요. 뭐냐면 고기에서 비린내가 나니까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죽은 사람들 다 몇 동이 물어보세요. 왜 죽었어요? 그럼 다 이유가 있어. 무덤에 다 이유가 있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면 고기 먹으면 비린내 나죠? 그랬더니 그런데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거야. 그러니 철분 부족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절대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거 아미노를 꼭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지금 조금 나아지시고 똑같아요. 아미노 드셔야 돼요. 아미노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소화 조금 이따 소화되면 그 아미노인지 몰라서 안 먹었어. 생각해보니 왜 아미노 안 먹었나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위가 그때는 위가 안 좋아서 계속. 지금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영양소별로 딱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소류신 있죠. 이소류신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유실량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소류신하고 류신이 만드는 게 뭐냐? 요거하고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요? 헤모글로빈이 돼요. 헤모글로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소류신은 병원에서 쓰는 게 빈혈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빈혈 치료. 지금 아까 66페이지인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소류신 자체를 빈혈 치료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발린류신, 이소류신, 이류발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 이 근육 단백질 대사에 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거 류신에다가 별표를 좀 쳐보세요. 류신. 류신이 이소류신, 류신, 발린 중에 류신의 비율이 좀 높아야지만 이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아메이나 몇 군데 단백질 회사에서 류신을 3배 이상 넣어가지고 강화시킨 단백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좀 잘 알아두세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리신이라고 나와 있죠. 자, 리신하고 관련 있는 거를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셔야 될 게 리신은요 뭐하고 관련이냐면 가장 중요한 송과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송과선. 자, 송과선에서 뭐가 분비돼요? 멜라토닌. 네. 지금 여러분이 그 아근강 상담소 이거 뇌신경 전달 물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58페이지 계속 연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신이 송가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송가선을 강화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 중에 하나가 리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가선이 뇌 쪽에 있기 때문에 리신은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리신이 우리 몸에서 뭐에 관여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방대사 있죠. 지방대사에다가 네모를 좀 쳐보세요. 제가 거꾸로 설명을 했어요. 송가선을 먼저 설명을 하고 송가선이 뇌에 있죠. 그러니까 뇌발달, 지방대사 이렇게 해서
그 뭐냐면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황체하고 난소 있죠. 황체하고 난소. 자, 여러분 난소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중에 리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호르몬하고 관련된 역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발달, 지방대사, 송가살에서 분비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멜라토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이 옆에 보시면 트립토판이 있죠. 트립토판 밑에. 트립토판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수면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토토토.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래서 뇌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수면 유지에 그 수면 시간을 유지하죠. 거기다 네모를 쳐놓으시고 수면 시간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뭘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죠. 트립토판에서 5-HTP,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외울 때는 토토토 그렇게 읽어요. 트립토판. 근데 더 재밌는 거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가고 이자액 생산한다고 보이시죠? 이거 보이신가요? 위에 이자액 생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소화액을 만드는 효소로도 쓰인다 이 말이에요. 트립토판이. 그래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은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5-HTP 그 다음에 뭘로 바뀐다고요? 세로토닌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 그 바뀌는 기전을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늘어나 있으면 가장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수면 장애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늘어나 있어도 자기가 거기에 적응돼 있어갖고 조금만 자도 나는 괜찮아라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수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 밑에 보이시죠? 페니랄란이 우리 몸에서 여기 티로신으로 전환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거기 나와 있죠. 이거 티로신으로 전환되면 안 나와 있나요? 거기 없어요? 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59페이지 요거 악건강 상담사 59페이지 보시면 페니랄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된다 보이시죠? 네, 페니랄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전환하는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삼구철 아저씨라는 소리예요. 삼구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이 어떤 대사 바뀌는 교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아저씨 이름이 삼구철 아저씨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페니랄라닌이 티로신. 자, 티로신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거기 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재료로도 쓰여요. 티로신 두 분자에 요오드 네 분자가 합쳐져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갑상선 호르몬 T4에서 T3, 티록신에서 3요오드 티론을 전환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셀레늄이 필요해요. 셀레늄. 적어놓으세요. T4에서 T3로 전환이 될 때 셀레늄이 필요하다. 연관된 것들을 조금 외워두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L-도파에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요. L-도파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실제로 이 L-도파라는 성분이 파킨슨 그 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L-도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도파민 전구 물질을 만든 거죠. 이것이 이제 비타민 B6 이걸로 바뀌어요? 도파민으로 바뀌었죠. 그럼 파킨슨 약 먹고 있는 사람 액티바이너를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안 먹으면 네, 잘 안 바뀌어. 물론 거기에 바뀔 수 있는 기전을 떠났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특히 뇌 쪽 약 먹는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으로 가고 도파민이 과다하면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중독 증상이 생긴다고 58페이지 봐보세요. 자, 58페이지에 보시면 A 신경계 해가지고 가운데 도파민 과다 분비 보이신가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광기 있는 사람, 히틀러, 천재적 예술가, 베토벤, 얘네들이라고 하면 되죠. 이분들은 천재가 되든지 광기 있는 사람이 되든지 과다 분비로 그리고 보상받기 위해서 더 가는 거죠. CL 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광기가 있든지 천재가 있든지. 자,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 파킨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뭐죠? 근육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떠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신계 세로토닌 과다 분비가 되면 정신적 이상하고 미친 사람이 되고 부족하면 우울증으로 가요. 자, 가바는 A하고 B신경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59페이지 거기 보시고 이거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 페니랄라닌 얘기 있잖아요. 유심히 이거 보면 재밌어요. 0.7에서 1.3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0.9죠. 어떤 분이 0.306인가 해갖고 여기 가이드라인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정상인데 왜 문제가 있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분이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에도 문제가 있고 우역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갑상선 문제는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온몸이 차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빨랐다 느렸다 하면서 부종맥 빈맥이 나타나요.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페니랄라닌이 우리 몸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페니랄라닌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대부분 1.3, 1.1 거기 여러분 재보시면 알아요. 1.1, 1.2, 2.3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상 범위인데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뭐 0.789 정도 나오는 게 좋죠. 적절하게 있는데 1.3으로 가면 유실량이 많다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실량이 많으면 문제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니신 트립토판이 수면 장애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은 갑상선 호르몬하고 파킨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질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삼구철 아저씨하고 B6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9페이지 보시면 자,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뇌 시상하고 A6 신경계 부신 수질에서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이시죠? 있잖아요. 네. 아니 있는데요. 있는데 안 갖고 오셨어? 사무실에 드셨고. 자, 그래서 근데 거기가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뭐냐면 물질로 바뀔 때 B3 구리 같은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아연구리 망가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고 비타민 C는 파워카테인 액티바이즈 젤 수치에 들어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바뀌는 기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공식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 보시면 비타민 B군하고 철분하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구리,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트립토판이 상구철 B6,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뭐가 필요해요? 마그네슘. 네. 그래서 그럼 마그네슘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천연 수면제. 자, 근데 우리 몸에 마그네슘 비율이 맞으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1대1이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1, 칼슘이 2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를 꺼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 스위치가 확 꺼져버린 사람들 있죠. 수면 그러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연 부족이에요. 결국. 근데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럼 이분 이거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미네랄 칼슘 부족하죠, 철분 부족하죠, 아연 부족하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항상 깊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건들면 이게 팍 하고 일어나요. 내가 사용할 때 왜 남편한테 그리고 화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원래 그런데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강아지 국 끓여 먹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저렇게 부족한데 미네랄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한데 아니 칼슘 부족하니까 신경이 안정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금만 건데 팍 일어나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저걸 보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연이 부족하면 코티솔 호르몬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 스위치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계속 코티솔이 분비돼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 아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페이지냐면 읽으셨어요? 네, 114페이지, 11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뜻입니다. 여기 맨 상층에 있는 게 결국 뭐예요?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면 아연이 무슨 스위치도 꺼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스위치도 끄는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그거를 정상범위로 딱 꺼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미네랄 아연이에요. 아, 내가 뭔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전부 무슨 부족이다? 아연 부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무거워요? 무슨 부족이에요? 눈꺼풀이 무거우면 무슨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이에요. 미네랄 부족이 왜 수면 부족이에요? 무슨 미네랄 부족이냐면 그거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부족이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퍼즐이 맞아서 해야 돼요. 이게 딱 퍼즐이 맞아서 해야지만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야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할 때 다시 아미노산 6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제 그거죠. 옆 사람하고 저기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메티오닌 생각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메티오닌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호모시스테인 생긴다 그랬죠.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바꿔주는 물질을 뭐라 그랬어요? B6.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을 바로 메티오닌으로 다시 환원시켜주는 물질을 B9, B12. 자, 거기다 적어놓을게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민 있죠. 그 다음에 B2에 제가 조금 이따 논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비타민 B2 여기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B2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5에서 2.2인데 1.7이야.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구철에서 B3 부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3구 잠깐만 철분은 여기 아까 잠깐 미량 원소에 보면 철분은 부족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엽산은 어디가 있냐면 코엔자임에 감이 있어요. 코엔자임이 68페이지죠. 여기 이거. 근데 보시면 1.4에서 2점인데 1.7에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철분하고 지금 무슨 부족이에요? 아니 B3, 네, B3하고 그 다음에 철분하고가 부족인 거죠. 비타민 C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분 구리 부족인가 한번 봐볼게요. 네, 구리가 부족하죠. 구리 부족이면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 우리 몸에서 뭐냐면 심장 박동수,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뭐냐면 늘락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안 만들어지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게 펌프질해서 뭔가 막 에너지를 내야 될 때 문제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공을 딱 치려고 할 때 이때 필요한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왜? 봐보세요. 딱 치려고 할 때 힘이, 선생님이 때리려고 할 때 이렇게 때려요. 팍 하고 때려요. 팍 하고 때리죠. 그러면 힘을 주려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한 번에 혈액 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초혈관을 수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를 증가를 해야 돼요. 말초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뭐예요?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를 확 느리는 게 뭐예요? 아드레날린. 그래서 그때 할 때 그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건드레 만들어 들었어. 요때 필요한 호르몬이 뭐예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 그래야 싸우니 인간아 이러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내가 호르몬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자꾸 비유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안 가르쳤다더라. 아니 비유적으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좀 뭔가 깨달으세요. 저도 어떤 책에서 봤어요 이 내용들을. 자,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 왜 제가 지금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하냐면 호모시스테인 뭐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6, 9, 10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 저게 관련이잖아요. 이거 뇌신경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잖아요. 3구찰이니까. 그리고 B6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 6, 9, 12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3, 6, 9만 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게임 있었잖아요. 아세요? 3, 6, 9, 3, 6, 9 게임 해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죠? 3, 6, 9 게임을? 하나, 둘, 셋. 셋 할 때 이렇게 손을 들던가? 네?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 둘. 아니, 손 들었는데 우리? 하나, 둘. 그러면 4, 5, 6 이렇게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3, 6, 9 게임이. 자, 근데 이건 지금 구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의 속성들별로 연구를 해보시면 이 부족한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옆 사람하고 지금 자 다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코엔자임 여러분 68페이지인가요? 제가 한번 가보세요. 자, 파토텐산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해요. 68 여러분 68페이지가 아니고 거기 70페이지 아마 이 내용 참고로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7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생성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뇌와 신경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항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라고 적어져 있죠. 파토텐산 항 스트레스 호르몬.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자, 콩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콩 모양처럼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콩팥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증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살다가 미운 놈 있으면 하나 기증해 주고 죽으세요. 자, 콩팥 위에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붙어 있는 장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신. 자, 근데 이 부신은 안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수질이 들어 있고요. 바깥쪽은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도 3층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유심히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3층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을 토리층이라고 그러고요. 가운데를 다발층이라고 그러고요. 맨 안쪽을 그물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저 악원강 책에 나와 있어요. 악원강에요 91페이지고 저 그림 있죠. 맨 그림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악원강 상담사 그 책 말고 악원강 상담사 아까 보셨던 거 그거 아니 맨 뒤쪽으로 가면 좀 더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몇 페이지예요?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98페이지. 네, 98페이지죠. 맞아요? 네, 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리층 아니 맞죠?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 예. 네. 갑자기 버퍼링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이러고. 자,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이라고 있는데 이 층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걔는 이해되셨나요? 뭐가 분비된다고요? 호르몬이 분비돼요. 자, 그러면 이 토리층에서 뭐냐면 딱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트륨하고 칼륨의 기란 관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게 스테론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뭐예요? 재흡수를 하고 칼륨은 어떻게 돼요? 배출을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미량 원소에 가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 해가지고 포타슘 있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나트륨 제육수가 많았다는 소리죠. 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나트륨 제육수하고 칼륨 배출하고 무슨 관계예요? 기란 관계. 나트륨 제육수가 많았으니까 칼륨 배출이 많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는 칼륨이 부족한 사람은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고혈압에 시달리고 부정맥에 시달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포타슘 칼륨 관계에서 수분 전해질 우리 평형 산하고 연기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 작용에 관여를 하고 당질 대사에 관여하고 혈당이 글리코를 전환될 때 관여하고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구토, 설사, 식욕할 때 근육 경련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는 건 고혈압으로 갔다가 저혈압으로 갔다가 부정맥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페이지, 거기는 몇 페이지죠? 57페이지인가요? 57페이지에다가 심장 박동 불규칙에다가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 있죠, 변비. 변비에다가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사에다가 쳐놓으시고. 뭐 변비도 오고 설사도 오고 구토도 오고 경련도 오고 어지럼증도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뭐하고 관련된 거를 보시냐면 이 칼륨이 부족해져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이걸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세요. 저 한번 잘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트륨 제육수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뭘 밀어내 버린 거예요? 칼륨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거예요. 얘는 뭐의 원인이 되면,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자, 스트레스 받을 때 나트륨 제입수가 늘어나서 칼륨 배출이 돼버리니까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빨라졌다 느렸다 하면서 부정맥하고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또 부정맥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칼륨이 왼쪽으로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빨라졌다 줄어들었다면 어지러울까요? 안 어지러울까요? 어지럽죠. 여러분 그 뭐죠? 어린이 그 동산 가서 그거 타잖아요. 바이킹 타면 휘 올라갈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내려올 때는요. 엄마 하면서 어지럽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이 심장의 기운에 따라서 이 혈액이 공급됐다 안 됐다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게 근육하고도 수축하고 이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러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변비설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거를 연관해서 같이 일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다발층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뭘 조절하냐면 우리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코티솔이라고도 하고요. 코티졸이라고도 하고 코르티솔이라고도 합니다. 이 번역이 세 개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책에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요거를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이 말을 바꾸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죠.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뭐냐면 여기에서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분비되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판토텐산, 비타민 B5 판토텐산이죠. 그럼 이걸 많이 써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판토텐산이 부족하게 나타나겠죠. 자, 이번 봐보세요. 판토텐산이 정상 범위에서 어때요? 왼쪽으로 줄어들어 있죠. 평상시에 열받을 일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코티솔 분비하고 관련 있는 비타민 B5가 어때요? 부족하게 나오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 스트레스가 심한 분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뭘 많이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액티바이저를 뭐냐면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으로 좀 먹으면서 하라는 거죠. 열받을 일이 생길 때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열받을 일이 생길 때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네? 열받을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야!
열받을 일이 생기시면은 액티바이즈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스트레스 호르몬, 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C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C. 자, 그리고 이 코티솔을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비타민 B6.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타민 C가 잘 안 흡수가 안 돼. 생체 이용. 생체 이용률이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를 고용량 있죠. 3000mg 파우더 형태로 된 거. 웬만하면 연구 원료 중에 DSM사라고 적어진 게 합성에서는 가장 그 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연하고 가장 그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고땡은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저 회사 이한희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그거를 드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한비 교수님 때문에 저 회사가 품절이 자주 됩니다. 어찌됐든 자주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판토텐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거를 꼭 알아두셔서.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가 만약에 비타민 C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뭐 생각하셔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보셔야 돼요. 유전자 검사. 그거는 마크로젠이라는 우리나라의 유전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밑에 연구소가 있어요. 마크로젠 회사 안에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해야 싸요. 밖에서 하면 엄청 비싸요. 그 회사 가셔가지고 찾아가서 비타민, 미네랄, 그 유전자 흡수율에 관여하는 유전자 검사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90만 원 내야 됩니다. 네? 밖에서는 한 4,500만 원 하죠. 왜 비싸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돈이 안 되거든.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하는 이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 C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비타민으로 가셔가지고 실제로 비타민 C의 이용률 여기 봐보세요. 이분이 정상 나왔다고 해서 그냥 볼 게 아니라 4.5에서 5.0. 여러분 비타민은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60페이지 나와 있죠? 비타민 안 나와 있어요? 자, 6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비타민 C가 4.5에서 5.0, 4.6이라는 거는 거의 바닥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심한데 어떤 분은 항상 노란불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항상 파란불이다. 먹어도 안 채워지시는 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돼요. 철분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비타민 C 내려갑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비타민 C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주된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일부 호르몬 합성 여기다 적어놔서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정확하게 부신 피질 호르몬 합성 66페이지인가요? 거기가 몇 페이지죠? 63페이지에 보시면 비타민 C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콜라겐 합성 네모치시고 철분 흡수 네모치시고 일부 호르몬 합성과 되겠고 부신 피질 호르몬 합성과 되게 관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신은요 혈압, 당뇨, 성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토리 층에서는 미네랄이 왔다 갔다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미네랄을 흡수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할 때 요 코티솔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당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저장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죠. 이거를 코티솔이 관여를 하면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면 뭘로 바뀌냐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 몸에 간하고 근육이 저장할 때는 뭘로 저장해요? 글리코겐. 얘도 포도당이에요. 덩어리일 뿐이지. 에너지로 쓰려고 할 때는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요때 바뀌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글루카곤, 코티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노르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IGF-1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런 호르몬들이 뭐냐면 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여지면 무슨 혈당이 돼요? 고혈당이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힘을 줘야 되고 야 하고 싸워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피가 가르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돌아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혈당을 높이는 짓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알도스테론은 미네랄에 관여하는 거고 이 코티솔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포도당하고 글리코겐하고 포도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녹여서 그러면 이 혈당을 어디다 쓰요? 근육에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려고. 그래서 코티솔 스트레스 받을 때 대항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야지만 혈당이 어때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탁 끌어다 쓰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그물층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의 총칭.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남성 호르몬을 총칭한다고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드로겐입니다. 자, 이 안드로겐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뭐 안드로스텐다이어 뭐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에스트로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냥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죠. 여자도 에스트로겐이 다 줄어들지만 어디서 또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부신 피질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부신 피질에서. 여러분 성호르몬이 언제 줄어들어요? 갱년기 장애가 되면 난소에서 분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 100%는 안 되지만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뭐가 생겨요? 갱년기 장애가 오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뭐가 와요? 갱년기 장애가 오죠. 자,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50이 넘어간 목소리가 싸나워요. 야마! 이래요. 이해되셨죠? 근데 남성들은 50이 넘어가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왜 그래? 이렇게 돼요. 바뀐다니까요. 희한해요. 이게 저도 보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희한하게 남자들이 옛날 같이 그런 열정이 안 나와요. 김영사님 그러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이게 남자들도요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여성화가 돼가지고 왠지 막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울고 드라마 보다 울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남자들 봐봐요. 요즘 찔찔해요. 가서 주변에 분위기가 이거 싸한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성도 50이 넘어가요. 어디 연수그룹장이 요새 목소리가 좀 집에서 세졌죠. 괜히만 치시고 아니 강사님 강은성사님이죠. 네. 어떠신가 할 때 본인이 지금 50 중반이신가요? 후반이? 그러면 생기가 끊기 시작했는데 네. 갱년기장에 겪어보셨죠? 막 홍조가 오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땀이 더 많이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짜증은 어때요? 네? 짜증나요. 짜증이 더 많이 나죠. 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 성호르몬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늦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안드로겐 호르몬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요 호르몬을 합성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먹거든요. 불로장생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성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식이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이미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 후반 이제 45살 이후로 급격히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나죠. 심장 박동수도 많이 뛰고 갑자기 열받는 일이 많아지고 뭔가 신체적으로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가 바로 저 갱년기장입니다. 그러면 저걸 잘 이겨내려면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호르몬의 원료가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성호르몬하고 이 부식 피질 호르몬의 원료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이거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합성하죠. 자, 결론입니다. 콜레스테롤하고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죠. 요 간에서 합성을 할 때 CoQ10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합성해요. 엄마가 똑같아요. 콜레스테롤하고 CoQ10하고 엄마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CoQ10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CoQ10은 나이타나 성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 반드시 뭘 먹어줘야 돼요? CoQ10을 먹어줘야 돼요. 절대 약을 끊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네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분은 독일피행 CoQ10을 꼭 드셔야 돼요.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시네요. 약을 끊으면 안 된다니 그러면 식품이 안 나가. 약을 드시는 분한테 요 원리를 설명하고 CoQ10을 드시라 그러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약을 못 끊어요. 의사가 당장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요 원리를 설명하고 뭘 드시라고 하면 돼요? 네. CoQ10을 하루에 한 병씩 먹으라고. 우리는 논하는 거예요. 한 병씩은 안 드시겠지. 그 비싼 거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병씩만 먹어도 한 달에 한 30만 원씩 고객을 드립니다. 아니 진짜로
요즘 갱년기장애 때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역으로 가시네 말이에요. 오히려 뭐 이렇게 먹으라도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개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하나로 좀 정리를 쫙 해볼게요. 요 호르몬 중에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부신에서 만들어져요. 신기해요. 자, 콩팥 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부신에 장기가 있다고 했어요. 왜 부신이라고 했어요? 신장에 부가적으로 딸려 있다, 붙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해요. 네. 신은 신인데 약간 앞다리 꽃다리 신이에요. 부신 있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고. 자, 신장이 있대. 자,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원료는 뭐라 그랬어요? LDL 콜레스테롤. 지금 뭘로 만든다는 거야? 원료가 콜레스테롤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안에 있는 거는 속질 또는 수질, 밖에 있는 놈은 피질 또는 겉질, 겉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LDL 콜레스테롤, 피질에서 만든 거는 콜레스테롤, 수질에서 만드는 거는 뭐냐면 티로신이라는 이 단백질에서 도파민,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에서 아드레날린,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여기서 분비가 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만들어진다고요? 뇌에 무슨 신경계가 만들어요? 도파민이 뭐야? A 신경계죠? 아니, A 맞아요. 도파민 A 신경계. 네, 아우디 신경계.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죠.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 덩어리로 만드는 호르몬은 피질이고, 페니랄라닌에서 뭘로 바뀌어요? 상부 처리에서 티로신으로 바뀌죠. 단백질이라는 걸로 만드는 거는 또 어디서 만들어져? 속질 또는 수질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부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단백질, 밖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뭐예요? 콜레스테롤. 이거는 티로신이라는 단백질. 이해되셨나요? 부신 피질로 만든 이 호르몬의 원료는 뭐예요? 콜레스테롤. 수질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원료는 뭐예요? 단백질. 그럼 단백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지려면 간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콜레스테롤하고 뭐하고 같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그래, 간이 건강하려면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PM 사업의 핵심이 뭐에 있냐면 코큐텐에 있어요. 에너지 공장이잖아요. 얘는 코큐텐 무슨 짓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오로다가 여기서 뭘 만들어요? ATP랑 에너지를 만들죠. 요때 이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큐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밥 먹고 와서